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년 들어서 첫 인사 드립니다. 지난달 제가 그 설교를 못 해가지고 아주 오래간만에 그 뵙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그 당사자와 공감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당사자는 그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당사자하고 그 당사자 가족, 뭐 부모, 또 동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사자의 감정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과연 그 당사자하고 또 당사자 가족, 동료로서 어떻게 상호 간의 바람직한 감정 대화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사실 제가 어, 벌써 아들남에 조인한 지 한 2년 거의 다 가거든요. 이게 저한테도 가장 큰 도전적인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과제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동안에 좀 제가 뭐 책도 보고 연구한 걸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 슬라이드는 제가 전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시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세 차례 말씀을 올렸는데, 그 조아리의 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자기하고 상대방이 있는데, 자기가 아는 부분이 있고 또 상대방이 아는 부분을 이제 열린 창이라고 얘기하고 또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거 그걸 이제 미지의 창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지의 창은 이제 상대방이나 그러니까 당사자나 자신도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죠? 언노운 에어리야. 그런데 나는 잘 아는데 상대방이 잘 못 보는 부분 이런 거를 이제 숨겨진 창이라고 그러고 또, 또 자신은 모르는데 상대방이 잘 아는 거. 이건 보이지 않는 창인데, 사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이 네 가지가 계속 알면 어떻게 딱 되는 정리가 잘 거예요? 안 되는 경우가 왕왕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과연 음. 블라인드가 떤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제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창이 이제 보이게 되면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알아가는. 또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모르는 것들을 이제 그 상대방한테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이 이해하는 이런 네 가지의 부분이 파트가 있다는 걸 항상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할 때. 그래서 대화를 좀그 깊게 하고 내면적 소통이 좀 아주 원활히 이루어지면은 이 미지의 창들이 조금 이제 그, 에,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블라인드 에어리어나 히든 에어리어가 서로 이제 좀 더 상대방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대화이지 않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조아리의 창, 그, 그 네 개의 사사분면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할 때, 공감 소통할 때 우리가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내가 네 개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 첫째는 이제 뭐 공감을 한다니까 이제 즐거워하는 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하고 함께 우는 거죠. 서로 이제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마음을 같이 하는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또 겸손하라는 얘기겠죠.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결국 요 말은 이제 교만하지 말라는 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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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례를 받거나 신앙생활 쭉 해오는데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이제 명령이고, 또 두 번째 명령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 그리스도의 생각을 쫓으면서 결국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말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뭐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네 개를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그 당사자하고 대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초감정의 주요 요소가 사례인데 초감정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그 제가 한 2년 동안 그 청소년 보호센터 출소한 어, 청소년들 그러니까 19세가 되면은 보호센터 보호 종료가 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살아야 되는 저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 청소년들을 이제 그 섬기는 그 교회가 이제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인데 거기서 청소년들을 감정 코칭, 그 멘토링 하기 위한 그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청소년 감정 코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제가 쭉 그 정리를 좀 해본 건데요. 거기에 이제 초감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제 초감정이라 하면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메타 이모션, 그러니까 감정 이면에 있는 거, 감정 이상. 그러니까 이 감정을 형성하는 그 주요 요소가 있는데 대개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지만 감정도 이제 표면 감정이 있고 뭐 심층 감정, 때로는 1차 감정, 2차 감정, 3차 감정, 4차 감정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표면 감정의 밑에 있는 그 이면 감정, 심층 감정 이런 것들이 촉감정을 형성하는데 초감정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이 감정 코치 책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감정적 기억인데 이 감정적 기억은 본인이 살아오면서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그동안 살아왔을 때 그 경험 이런 것들이 감정적 기억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들을 이제 우리 에, 뇌세포 안에 이제 기억이 돼 있는데 과거를 회상하다 보면은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이미지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사실은 그 이미지 안에 이제 감정이 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좋았던 기억도 있고 뭐 슬펐던 기억도 있고 뭐 나쁜 기억도 있고 때로는 이제 사람에 대한 것도 이제 이런 기억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감정을 형성하는 첫 번째가 이제 감정적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기억을 하면은 그 이미지 안에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그 뇌과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거는 이제 당위적 삶인데 과거 환경과 현재 상황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인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당사자인 경우 그 상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은 당연히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학기만 시험이 있으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당위적 그, 삶들이 있잖아요. 마땅히 이제 자기 삶의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이런 당위적 삶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당위적 삶으로 인해서 형성된 양육 습관인데 이거 주로 이제 부모하고 자녀들 관계에 이거는 이제 각 가정마다 부모 자녀의 그 어떤
양육되는 그 형태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녀는 부모로부터 이제 담는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초감정을 형성하는 건데 초감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감정에 대한 감정이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내가 또 바라다보는 감정.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감정이든 또는 이제 심층 감정. 사실 이 감정 얘기가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연구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은 어떤 그 실존적 또는 존재적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존재나 그 실존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으로부터 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사실 초감정이 굉장히 그 복잡하고 뭐 어렵고 하지만은 감정 이면에 감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초감정을 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양육자가 느끼는 초감정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자녀가 당사자가 지금 나쁜 버릇을 이제 있는데 당장 버릇을 고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심해져 가지고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부모가 느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가 느끼는 초감정이고 또 이제 화를 내는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면은 그 뒤섞인 감정 때문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난다고 또 해요. 이거는 이제 불투명하고 복합적인 초감적인 그런 얘기고. 다음에 이제 그 갑자기 자녀하고 소통이 잘 안 될 때, 안 된다고 또 소통에 단절되는 느낌이 들 때, 이제 부모나 또 동료는 이제 좌절감이나 절망감이 느껴지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냥 피하고 싶다. 뭐, 이성을 잃고, 이제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이제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올라오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부정적 감정에 따른 예, 신체 반응이다. 저는 이 초감정에 대한 것들은 아주 사례도 다양하고 일률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사례별로 보시면은 아 이게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초감정은 그 삶의 질하고 직접 그 연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감정을 만약에 느끼지 못하면은 삶의 활기나 생명력이나 기쁨이나 보람이나 즐거움 같은 것을 이제 못 느낀다고 그러고 또 이제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건가 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또 그 초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보면은 슬픔에 잠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정. 부모는 사실은 자녀를 볼 때 좀 속상할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만약에 자녀가 그 조울증이나 우울증 걸려 있는 상태에 있을 경우에 또 남 앞에서 또 얘기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피할 수 있는 복합된 감정을 이제 부모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초감정인데 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그 고등학생 아들을 두는 아버지하고의 이제 그런 사례인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집단 따돌림을 학교에서 당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가기가 죽기보다 싫다고 이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그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거를 헤아리려고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화를 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초감정이 이제 드러난 건데 그 초감정의 이면에 보면은 아버지의 그 이제 과거의 기억이나 과거의 경험들이 깔려 있는 거죠. 화를 냈다는 거는.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는 과거에 대학에 가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상 포기하고 군대를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했지만
승진에 밀려가지고 좌절하고 패배를 맛봐서 이제 아들만큼은 대학을 꼭 보내겠다는 아버지의 결심이 이제 확고한 거죠. 이럴 때 이제 아들이 집단 따돌림이 돼서 학교 가기가 싫다고 얘기하면은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볼 때 그 고등학교 중퇴에 따른 좌절과 절망을 이제 그 또 아들에 대한 그 분노가 순간적으로 이제 표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초감정의 이제 사례이고요. 어, 그래서 당사자하고 그 소통을 할 때 그 당사자 가족으로서의 느끼는 초감정을 자기 스스로 알아야 당사자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초감정이라는 거는 그 성장기의 환경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돼 가지고 이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초감정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초감정을 다르게 느끼고 있고 또 초감정을 느끼는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은 각기 갖고 있는 주관적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진 느낌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자신의 초감정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경우는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자신의 초감정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거나 초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에 어떤 감정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 감정에 대한 경험이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자기가 초감정을 느끼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에 대한 초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초감정을 아는 것은 그 상황이나 당사자의 감정을 읽는데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 초감정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부부인 경우에도 초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갈등이나 괴리감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혼의 위기가 높아진다. 예를 들면은 자녀가 이제 울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 이제 자녀가 울면은 일단은 울음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빠가 있죠. 아빠는 되게 보면은 그런 일에 자꾸 울면은 앞으로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엄한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띠는 반면에 엄마는 이제 사실은 그 울고 있는 아이를 그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속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엄마의 과거의 경험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일찍 사망해서 앞으로는 남편이 좀 자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죠. 저의 경우도 우리 이 집안이 아들 다섯인데 아들 다섯이 정말 성격도 뭐 감정도 이게 굉장히 다른데 에, 특히 이제 그 제가 아들 다섯 중에 넷째고 첫째, 둘째가 좀 말썽이 많이 피웠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이제 사고 많이 치고 또 뭐 담배 피고 뭐 이런 지금 얘기하면 비행 청소년 이제 그쪽에 속했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 극과 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정말 그냥 자식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싸는 반면에 아버지는 이제 그 경찰이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식을 막 억압하고 학대하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아,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그 태도가 너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 성장 과정에서
아주 그 황당한 그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자신의 초감정을 알았더라면 자식을 좀 더 감정 코칭을 잘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옛날에는 뭐 그 가정 폭력 같은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지금은 뭐 조금만 있어도 난리인데 그만큼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저도 이제 예, 그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감정 소통 이런 대화를 방해하는 네 가지 요소를 이제 하지연 박사라는 그 정신과 전문의가 그 네 가지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이걸 보면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보면 이제 아집이 강한 사람들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만 들어주기 원하거나 상대방이 무조건 자신의 감정, 사상, 결정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대하기 힘들죠. 그리고 자기 불신이 또 되면은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대개 보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오해받을 여지가 없을까 결국 자신감이나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거나 불안감이 팽배한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신을 또 불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그 사람의 그 대화의 요지가 뭔지, 뜻이 뭔지, 이런 것도 불분명할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도 이제 대화가 안 되고, 또 이제 그 대화 기술상의 문제, 표현상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상대방과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고, 가장 대화의 그 걸림돌이 저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화하기 전에 너는 이러이런 사람이야. 또 그러니까 너는 이런 말 할 거다. 이렇게 속단해 버리면은 그 내가 먼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 버리면은 이미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그냥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응. 그럴 때도 이제 진짜 대화가 좀 안 되죠. 그래서 그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겸손한 마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뭔가 경청을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대화가 되는데 이 하지연 박사가 이제 오랫동안 정치과 전문의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거, 소통에 대한 것들을 예, 어느 경우에 잘 안 되더라 하는 거를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감정 대화의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이 네 가지 형 중에서 과연 지금 아둘람 가족들이 이거를 듣고 보고 느끼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이게 뭐 명확히 그 하나로 딱 그냥 처음부터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축소 전환형의 감정 대화는 이런 게 있어요. 감정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데 이제 특히 옛날 아버지들이 그렇죠. 그런 일로 슬퍼할 것까지 있어?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그 당사자의 부정적인 감정이 빨리 사라지도록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는 그 당사자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고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 형은 이제 억압형인데 이게 저의 경우예요. 저의 경우는 불편한 감정을 꾸짖거나 훈계해서 그런 감정이 들지 못하도록 아예 양육 환경, 부모로부터 약간 좀 강압적인 그 아버지로부터 런 거를 많이 그 제가 경험을 했는데, 예.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싸우다가 맞아서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너 어떻게 네가 울고 있냐? 어? 그렇게 나약해서 어떻게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억압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나 같으면 뭐 걱정하고 있는 시간에 아, 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에 전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당사자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냥 뭐 분노하든가 놀람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두려움 같은 거는 억제하고 자제해달라고 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형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방위명은 뭐 당사자 감정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반면에 감정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지도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동급수생을 때렸다 하더라도 화가 나면 주먹에 나가는 법이지. 그래서 동급생 때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지 않는 게 또 문제죠. 그런데 이제 감정 코치형은 감정이라는 건 좋고 나쁜 게 없다.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훈계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그냥 공감해 주고 대신에 이제 자녀 당사자가 그 대처하는 방법이 또 문제 해결 방법을 이제 가이드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을 즉시 교정하기보다는 이제 좀 더 큰 그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까? 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 그 생각을 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코칭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유형 중에 뭐 우리 아들람 그 공동체는 뭐 당연히 뭐 감정 코치형 쪽으로 다들 이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 공감 소통을 위해서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부터 5단계까지 가면은 감정 포착의 1단계에서는 당사자의 감정을 이제 정확히 아는 거죠. 그 7가지 기본 감정이 있는데 먼저 당사자의 감정을 읽어보는 거. 이게 감정 포착의 1단계고 두 번째는 자녀가 굉장히 그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화를 낼 때 야단치지 않고 또 오히려 강한 감정을 드러낼수록 부드럽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정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단계인데 공감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원수되거나 멀어지는 대화를 하지 않고 이제 다가가는 대화를 하고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당사자 가족이 충고하기 전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열린 질문을 하는 거 이게 3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 넘어가면은 당사자가 갖고 있는 감정이 뭐지? 지금 7가지 감정 중에서 어떤 감정이지? 근데 7가지 감정은 사실 표면 감정이고 그 표면 감정 이면에 과연 심층 감정, 초감정 이런 게 뭔지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 나가면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대화를 거부할 때가 있잖아요. 당사자가. 그럴 때 과연 당사자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이제 감정을 그대로 비춰주고 기다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4단계고. 그다음 마지막 5번째는 그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건데,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인 이제 슬라이드인데 제가 그 감정 코칭 책을 읽으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에,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공감 소통할 때 반드시 이제 가져야 될 기억이나 또는 우리의 그 생각의 배경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은 에, 자식이 너무 힘들어하고 화가 냈다 그래서 그 자식의 감정에 같이 빠져들지 말고 어, 자기 초감정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 오감에 매몰되지 말고 또 당사자 가족의 에고에 갇히지 말고 또 당사자 가족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고 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제 몸으로 이제 경험을 해야 어, 그 샬롬의 평강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어, 자녀를 이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이제 첫 문장에 동사가 세 개가 나오잖아요. 기뻐하라. 또 기도해라. 그다음에 감사해라. 근데 기뻐해라를 제가 그 배경 기억을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배경 기억은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거 기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준 걸 기뻐하죠. 그리고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로 이미 내가 믿음으로 의인됐기 때문에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기쁨.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하늘에 내가 앉혀 있다. 이거 생각하면은 그런 배경 기억을 가지고 그거 그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걸 현재로 갖고 와서 내가 그걸 기뻐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너희가 귀신을 쫓은 거를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너 기뻐해라. 이거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이제 주기도문 생각하고 산상수훈 생각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고 또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렇게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성령님께 감사하죠. 예수님의 피 죄사함 감사하죠. 또 평강 주심을 감사하죠. 주심을 감사하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 배경 기억을 깔아놓고 당사자의 감정 기복에 내가 어, 휘둘리지 말고 이런 배경 기억을 가지고 당사자하고 감정 소통을 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어, 그, 이 자료를 마련했고 아무쪼록 우리 아둘람 가족들이 오늘 이 공감 소통 요거 잘 하시고 또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단톡방에 이제 우리 DGM에서 할 일들을 이제 올렸는데 그거 제가 잠깐 설명부터 좀 할게요. 정말 우리가 공감 소통력이 늘어나는 좋은 말씀을 좀 들었고 또 방법론을 배웠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늘 실천 실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둘람 공동체가 그 점에 있어서 이런 실천 실습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좀 자극하고 격려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오늘 나눌 DGM과 관련해서 이제 주제가 뭐냐면 우리 가족의 대화 스타일은 가족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좀 이제 약간 문제의식을 나누는데 원하기로는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마십시오. 그냥
잠깐 언급하고 가면 좋겠죠. 이거 얘기를 막 밤새고 해도 한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는 거가 중요해서 지금 들은 말씀에 기초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내가 알아챈, 내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초감정이라는 게 뭘까? 내가 왜 우리 자녀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를 못할까? 아, 나의 어떤 초감정의 어떤 요소랑 그게 이제 결부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리도 지르고 또 여러 가지 오히려 트리거를 날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내가 알아챈 나의 초감정, 그게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좀 나눠보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공감 소통을 이룰까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5시 반, 한 30분간 정도 같이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면은, 5시 반에 끝나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가게 하시고, 남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